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드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8월 2일 월요일, 8월의 첫 거래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0.42%로 소폭 약세를 보였으나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다. 사상 최고치 돌파 후에 횡보하는 모습, 양호한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추세를 잃지 않고 꾸준한 모습을 보이는 건강한 모습입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가 장마감 후에 아마존이 실적 실망,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장중에 마이너스 1% 중반까지도 하락하면서 이제 우려감을 보였었는데, 그래서 제가 주말에 영상을 올려드렸죠. 주말 앞두고. 자, 나스닥이 만약에 이 마이너스 1%에서 추가적으로 확대돼서 크게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 개장초 좀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만약에 1% 안쪽으로 이제 납폭을 좀 줄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오히려 양호할 수 있다. 8월의 첫 거래일이라서 오늘은 중요한데 양호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나스닥이 0.7%로 잘해줬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제 GDP 성장률 같은 경우 미국에서 목표치에 미달됐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올해 말까지 실업률이 4.5%가 되는 게 미국의 목표입니다. 근데 상반기 6월 마지막 끝날 때까지 6.9%였단 말이죠. 그럼 아직 갈 길이 먼 거 아니냐. 거기다 여름 휴가 되면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12월 구간 되면 또 조금 늘어나는 게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4.5%까지는 좀 거리감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업률이 고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지금 연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테이퍼링을 앞당겨야 된다라는 매파적 의견에 근거가 좀 약해지고 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부분이 약간 소강 상태일 뿐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는 당분간 나올 수는 있는데 내년 초 정도면은 내년 상반기 정도면은 인플레이션은 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고용이 해소되지 않는 게 이게 중요하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테이퍼링 굳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가파르게 시행한다거나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좀 완만하게 시행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충격은 덜할 것이다. 거기에 금융시장보다 채권시장이나 이런 금융시장보다는 채권 매입 프로그램보다는 이런 모기지 쪽 먼저 건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증권시장에도 충격은 굉장히 완화되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시장에서도 좀 안심하는 안도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어떻다? 장중에 개장 초에 살짝 흔들림은 있었지만 3200포인트 흔들기까지만 나오고 저점 매수 들어왔습니다. 8월 첫날 첫 거래일 날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해줄 수 있는 만큼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 오히려 하락 후에 코스닥은 양봉을 세워주면서 다시 한번 1050포인트 쪽으로 붙어갈 수 있는 모습. 21선 탈환하면 다시 한번 신고가 달성하면서 올라가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래서 선물을 이제 대량 매도했다가 청산하고 대량 매도했다 청산하고 반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 알 겁니다. 지난주에 이 거의 13,000원, 13,000 계약 정도, 13,000원이라네요. 13,000 계약 정도 매도를 하면서 금요일 날 주말에 대한 살짝 경계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바로 9,000 계약. 한 40%에서 절반 정도만 되돌림이 나와도 그러니까 한 6, 7천 계약 정도 6천 계약 이상만 나와도 충분히 잘해준 건데 9천 계약 이상 대부분을 이제 환매를 했다라는 것은 시장이 그렇게까지 우려감 갖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주식에 대한 매도가 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꾸준히 말씀드린 게 코스닥은 사고 팔고 반복하면서 은근슬쩍 나쁘지 않다 수급이 은근슬쩍 괜찮은 수급 계속 유지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참고하시면 수급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코스닥이 계속 양호하다라는 거 제가 이거 꾸준히 지금 수개월째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좋은 건 코스닥이 확실하게 추세 강도나 이런 부분이 더 좋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그래서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8월에도 하반기에도 좋은 장이 열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이제 다시 복귀하는 경영선에 복귀하는 부분에 대해서 8월 9일날 최종 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되면 13일날에는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는 조금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7월까지 계속 말씀드린 게 형보다 나은 아우를 차라리 매매하세요.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기.
이 16만 5천 원 요 구간대 유지해주면 차라리 이 구간에서 삼성 전기로 갈아타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고 19만 원대까지 왔고 19만 원대부터 20만 원대는 한 차례 정리하고 교체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더 들고 가도 되고요.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자 14만 원 회복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회복되고 지지력 테스트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는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삼성물산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이제 가장 뭐 보유하면서 뭐 애초부터 삼성물산이라기보다는 제일모직 쪽을 이용해가지고 합병 이슈가 나왔는데 뭐 이 부분은 뭐 디테일한 거는 이제 추후에 다시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어찌됐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그룹을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물산이 가장 뭐 최대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번외편으로는 삼성 SDS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삼성 SDS도 18만 5천 이제 막 조금 올라오는데 그래서 번외편이고 조금 약하다. 차라리 삼성물산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삼성물산 다음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게 이재용 부회장이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고 자 그럼 삼성전자는 계속 이 상태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8월이 됐고 이제부터는 삼성전자도 슬금슬금 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 나는 삼성전자 아니면 다른 종목은 안 본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삼성전자만 난 바라볼 거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삼성전자는 이제는 모아가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제가 삼성전자 좀 쉬어야 됩니다라고 1월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날 정확하게 말씀드린 게 이날 오히려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해서 고점이 이 종가로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차례 뭐 올라오는 한이 있더라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뭐 여기까지는 아니어도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7만원 이탈 뭐 이 가능성도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이렇게 꼬리 달고 밀렸기 때문에 강력한 하방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기간 조정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7월까지 기간 조정을 6개월 이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월이 되면은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 삼성전자가 이 기간 동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슈팅이 나와서 힘을 소진해서 그런 것이고 실적은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 하반기에는 이제 성수기입니다. 반도체 부분, 슈퍼사이클, 도래한다, 그리고 DDR5 뭐 등등등등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영상 이렇게 따로 올려드렸습니다. 주말에도 요 슈퍼사이클 얘기 나오면서 실적 좋은데 왜 못 가는지에 대해서 뭐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삼성전자가 조금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따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관심 가져도 된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기존 7월까지 의견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슬금슬금 모아가도 되는 단계에 오지 않았느냐 보시면 되고 자 SK하이닉스 자연스럽게 11만 5천 원 이탈 종목 아닌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탈한 건 기분 나쁘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 회복이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실적도 잘 나왔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7월 수출액이 554달러 기록하면서 월 수출액 사상 최고치 지난해 같은 달보다 거의 30% 가까운 29.6%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같은 경우 슈퍼사이클 얘기했던 이제 2017년, 18년 이렇게 해서 18년대를 넘어서 최고 수치에 이르렀다. 그래서 2018년을 넘어가는 최고의 수치다. 그러면은 앞으로 더 좋아질 건데 반도체는 이제는 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슬슬 담아도 되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부터 하이닉스는 계속 뭐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못 움직일 때 같이 못 움직이다 같이 움직여도 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먼저 움직여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슈팅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박스권에 갇혀 있을 동안 먼저 고점을 돌파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IT 투톱이 이제는 슬금슬금 움직일 때가 됐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만약에 계속 못 움직이면은 네이버랑 카카오가 70조대로 이제 시가총액 70조대로 3인이 다투면서 슬금슬금 올라와 있는데 하이닉스가 80조 초반입니다. 이 구간이면은 이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뭐 올해 말이든 내년이든 카카오나 네이버 쪽에 따라잡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하이닉스가 업황이 나쁘냐? 아니라는 거죠. 실적만 봐도 하이닉스는 지금까지도 좋고 앞으로도 좋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잡혀있을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는 시총 100조 원을 돌파해서 150조를 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인데 지금 휴식 구간이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부터는 움직일 때가 다가오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DBI텍은 뭐 누누이 말씀드렸던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기존에 67,000원에 한번 저항받았다라고 하면은 쉬었다가 이제 다시 또 힘을 모으고 67,000원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오겠죠. 돌파하면 74,000원까지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고영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순수 반도체는 아니고 이건 로봇 관련 쪽으로 해서 이제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누누이 말씀드렸고 반도체 뭐 검사기 쪽으로도 뭐 충분히 기존부터 꾸준하게 좀 사업을 이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좀 탄탄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 테마나 이런 쪽 볼 때 이렇게 사업 내용이 탄탄하고 글로벌 로봇 지수에도 뭐 들어가는 이런 종목들 보시는 게 좋다. 그게 대표적인 종목이 고영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그동안 좀 휴식을 취했는데 드디어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 후에 잘 휴식을 취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 그리고 뭐 안암전자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에이테크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안암전자는 삼성전자가 인수했던 하만에 납품하는 기업, 에이테크 솔루션은 이대주주가 뭐 삼성전자라고 하면서 M&A 이슈 쪽으로 해서 엮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AD칩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테스나 네페스 뭐 등등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움직일 모멘텀은 충분히 만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이 부분 한번 짚어드렸고, 자, 셀트리온 그룹주들, 자, 완제품 의약품 수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수출 쪽으로 해서 1, 2, 3위가 램시마, 허주마, 트루시마, 셀트리온이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3종이 여전히 뭐 훌륭하다라는 거, 그리고 브라질에 2년 연속으로 허주마랑 트루시마 이 항암제 바이오시밀러가 입찰 수주에 성공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제약 등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도 실적은 뭐 긍정적일 것이다. 노바백스가 이제 한국에도 들어오고 출시가 되면은 이제 4천만 도즈 본격 매출 발생하겠죠. 거기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아직은 뭐 기대감 수준이니까 백신도 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도는 이제 기업 분사 내용 때문에 또 쉬어갔는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이제 이 정도는 너무 저평가 아니에요. 7만 원 아래 있을 종목 아니다. 이 정도의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싸이월드가 이 싸이월드가 기존 회원들의 뭐 사진, 글, 동영상을 복구해서 4시 20분에 맛보기 서비스를 제기한다라고 하는데 저희도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싸이월드 들어가면 지금 뭐 이관 안내라고 해서 쭉 뭐 안내 문구가 나와 있고 요거 일단 끄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디 찾기, 아이디를 찾을 수 있고 본인 인증만 하면 찾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토리 같은 경우 싸이월드의 도토리, 뭐 사이버 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억의 도토리 같은 경우도 산물 신청이 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뭐 싸이월드닷컴 가시면은 뭐 이렇게 열렸다라는 거, 뭐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뭐 인트로메딕이라던가 이런 이제 스카이 ENM이라던가 이런 이제 싸이월드 이제 컨소시엄 쪽 구성했던 요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데 스카이 ENM은 그래도 환기 종목이니까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스카이 ENM의 이제 지분을 보유한 초록뱀 같은 경우도 초록뱀이 한 6%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뱀 같은 경우도 은근슬쩍 이제 초록뱀은 이제 엔터주 쪽으로 해서 이제 뭐 기대감이 있죠. 뭐 BTS라던가 뭐 아직도 뭐 시즌이 잘 진행되고 있는 뭐 펜트하우스라던가 펜트하우스는 많이들 뭐 들어보셨죠. 그래서 드라마 쪽으로 해서 이제 기본적인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요거는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초록뱀 미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이제 초록뱀 컴퍼니, 원래 뭐 W홀딩 컴퍼니죠. 여기가 22.7%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를 이제 관련주로 기본적으로 엮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메타버스 쪽으로 진출한다라고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싸이월드 Z라고 해서 싸이월드 Z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쪽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이제 NHN 페이코가 단말기를 오프라인으로 보급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 인프라 경쟁력으로 확대해서 이제 모멘텀을 좀 더 찾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뭐 단단한 언택트 관련주 중 하나다, 결제 관련주 중에 가장 단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NHN 사이버결제 55,000원 넘어가면 다시 한번 뭐 6만 원 도전할 수 있습니다. 6만 원 구간까지만 와도 좋고 6만 원 넘어가서 간다라고 하면 또 6만 원 중반, 7만 원 이렇게 노려볼 수 있습니다. 뭐 꾸준하기 때문에 가장 뭐 단단하다는 의견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인터파크는 여전히 뭐 매각 이슈 쪽으로 해서 뭐 야놀자 쪽이 계속 엮여 있는데, 야놀자가 이제 비전펀드,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총알을 실탄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인터파크 인수에 좀 박차를 가하지 않겠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야놀자 같은 경우는 비전펀드에서 이제 받았다라고 하면, 지원받으면은 이제 국내보다는 또 다시 이제 쿠팡처럼 뉴욕이나 이쪽 미국 쪽으로 상장을 알아볼 가능성이 뭐 충분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뭐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충분하죠. 이미 기존 사례도 있고 하니. 그래서 인터파크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뭐 점프를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000원 계속 저항받고 있었는데 9,000원을 돌파했고, 이제 9,000원을 유지하면 뭐 보유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9,000원 이탈 시의 정리. 그래서 인터파크가 움직였고, 3,000당 제약이 약간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경구용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글로벌 제약사와 3천억 투자 협의 중이다라는 이런 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게 5월 달에 이미 발생한 이투데이, 이 보도 매체가 이투데이라는 매체에서 5월 7일에 이미 발생했다라고 해서 해명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해명을 했고 미확정됐다, 아직 뭐 제대로 나온 거 없다라고 공시를 했고, 3개월 안에 재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재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파트너사의 원료를 공급받아 경구용 임상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체결한 알파 및 베타, 그러니까 영국이나 남아공까지 추가한 경구용 백신 제형을 완성했다. 본인들이 완성을 했는데, 이제 델타까지도 이제 효능 있는 추가 실험을 하자는 요청이 와서 델타까지도 효능이 있는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임상 단축을 위한 방안, 뭐 이런 규제기구와 심의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수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미, 인도, 제3국가, 유럽 파트너랑 비즈니스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 3천억에 대해서는 경구용 코로나19 백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진행 중, 아직 확정난 건 아니다, 근데 협의 중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 5월 3일날 이 먹는 인슐린에 대해서 2천억 투자 추진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뭐 재공시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중국에 있는 이 제약사, 중국 이 당뇨 치료제 판매 1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화 동보제약 쪽으로 해서 이제 2천억 이제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텀시트 계약, 그러니까 텀시트가 뭐냐면은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핵심 조건들을 상호 합의하에 서명한 합의입니다. 그래서 본 계약 체결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쪽은 흘러갔다. 그래서 먹는 인슐린 쪽은 이제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개념 보시면 되고, 이제 경구용 코로나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결정된 사항은 없고 현재 진행 중이다. 뭐 결과 나오면, 델타까지 해서 결과 나오면은 또 뭐 어떤 공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당 제약이 여러 가지 뭐 이슈를 몰고 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프랑스의 국영전력공사가 이제 분할 매각해서 민영화하는 이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철회가 되면서 자금 확보 쪽으로 조금 무산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 원전 관련주들,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기본 설계 사업자에 선정이 됐는데, 그 큰 힘 중 하나가 미국의 이제 개발청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큰 힘이 됐다. 그래서 미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 한수원과 기술적 협력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원전 관련주들은 따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뭐 한전 관련주들, 그리고 원전 관련들 전체적으로 이제 관심을 한번 받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만간 한번 영상을 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알람 설정해두시면 여러분들이 뭐 시의성 있게 받아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났다라고 해도 이렇게 저희 동영상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다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 8월에도
좋은 시장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니 힘내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해서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